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마스크 안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심재철 TV 구독자분들께 네. 좀 소개하고 싶어서 마스크를 아직 안 벗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우선 제가 지금 김현아 전 의원님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도시재생 전략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가천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그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화면 또 하나 계속해서 고양시라는 곳에 대해서, 네, 고양시 하기 전에 우선 먼저 마스크 먼저 네.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김연아는 일산에서 이렇게 핑크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제 애칭이 일산의 삥꾸 마스크입니다. 일산에 오셔서 이렇게 핑크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혹시 김연아 아닌가 하고 먼저 아는 척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약간 이쪽을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에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가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 일기 신도시를 부탁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일기 신도시 문제를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고양시가 어떤 곳인지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에 고양시로 승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인구 100만이 넘어서 특례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인구는 현재 지금 108만 명이고, 행정구역은 3개구, 덕양구,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3개지만은 국회의원은 지금 4명이죠. 네. 예, 이렇게 4개 국회의원 선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산, 흔히 이 일산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고양시입니다. 일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일기 신도시가 벌써 30년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잖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주택이 30년이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손볼대가 생깁니다. 그렇죠. 현행법은 15년만 지나면 일단 법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는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이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일기 신도시는 수도권 30km 반경에 만들고요. 예, 그랬죠. 2기 신도시는 40km 반경에 만들었는데 3기 신도시와 보금자리를 서울에다 근접해서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이 이제 2기, 3기 신도시 입주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많이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정체가 일어나는데 예. 정부가 이상하게 신도시를 발표하는 건 좋은데 그 발표에 따른 여러 가지 광역 교통망에 대한 개선은 굉장히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옛날에 약속해둔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4기 그리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는데, 교통 얘기는 전혀 안 한 채 그러니까 그냥 뭐 집만 짓겠다 하군요. 기존 노선을 조금 연장한다거나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서요. 예. 이제 점차 제가 지금 자유로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자유로를 통해서 출근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경기도 도내에서 사실은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대부분 평균 2시간. 아침 출근길 2시간을 길바닥에 네. 버린다는 건 너무 심하죠. 그렇죠.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 예.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의장님이 소개시켜 주셨지만 우리 이제 일기 신도시를 부탁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노후화된 주택을 좀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예. 지금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개발이 되어 있었고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미리 앞을 내다보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부가 당초 수도권 신도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베드타운으로 계획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과 일산은 사실은 일자리를 유치해서 자족적인 신도시로 그렇죠. 계획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분당은 판교가 좀 개발되면서 예. 자족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그렇죠. 많이 있지만 보완이 됐죠. 일산은 그 자족 도시 기업 유치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일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원래 약속대로 일기 신도시를 좀 완성시켜 달라. 아하. 네, 그게 바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그리고 기업 유치가 사실은 되려면 당초 약속했던 광역교통망에 대한 네. 서두른 확충. 지금 한 15년째 해준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5군데니까 지금 일산 고향에 있는 거, 그다음에 부천의 분당. 중동, 네. 그다음에 군포의 삼본, 네. 그리고 안양의 평촌, 평촌, 그리고 성남의 성남의 분당. 맞습니다. 이 5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 일산뿐만 아니라 지금 판교만 약간 지금 성남에서 일자리가 조금 좀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있지. 나머지 다른 4곳은 일자리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사람들 주거만 우선 해결하고 말았었는데. 그러니까 살기는 너무 좋은데 일명 이제 잠만 자는 도시라고 하는 배드타운이 오명도 된 있고, 거죠. 예. 그다음에 서울로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직장인 사람들이 점차 떠나가고요. 그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예. 채워지고 있는데 문제는 요즘 자영업이 너무 경기가 어렵지 예, 않습니까? 예. 특히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인데요. 인구 100만 도시가 자영업 중소기업만 갖고는 유지되기에는 먹고 살 수가 없죠. 네, 먹고 살 수가 예, 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 이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를 부탁해 이 말 속에는 이미 너무나 살기 좋고 주거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이곳을 좀 도시로 완성해 달라. 원래 도시라는 것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좀 더 창조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정말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 아파트 말고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른 부대의 공간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그래서 그 자족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뭐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뭐 거론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제도라는 게 사실은 서울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워낙 집값 상승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 규제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기 이익을 환수, 뭐 투자 이익을 환수하는 중심인데 일기 신도시는 이제 부의장님도 거기 안양에 계시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도 수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추가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를 부탁해 이거는 경기도 도당 산하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도권 신도시는 기존 법으로는 안 된다. 좀 특별법을 만들어 그렇죠. 달라. 그다음에 이 특별법을 통해서 단순히 일기 신도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기 신도시 안에서 조금 더 양질의 주택이 늘어나게 되고 또 여기서 일자리를 통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집값이 비싼 서울에 살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출퇴근 교통량을 줄이면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문제, 리모델링 문제 저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앞으로 대선 지선이 있으면서 많은 출마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아주 건설적인 대안들을 좀 공약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 문제도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교통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일산은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잔잔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지하철 3호선이 서울에서 고향으로 이제 연장이 되면서 밤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구파발까지는 기차가 여러 개 다니는데 구파발에서 대화까지는 조금 더 기차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3호선을 좀 급행화해달라. 저희가 편수를 늘려달라. 그러니까 급행화를 일단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 뭐 또 이런 가지 계획해보고 적정성을 분석해 보니까
3호선을 급행화하게 되면 대화에서 경복궁까지 GTX나 큰 차이 없이 뭐 한 20분 안에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GTX는 비용이 비쌀 텐데 그렇죠. 이제 이거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이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호선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에서 어디까지? 지금 현재 대화에서 파주 운정으로 가는 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쪽 정치인이 이거를 가자로 간다고 먼저 약속을 했다가 또 이제 덕이로 간다고 약속을 변경하고 또 이제 거기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자를 들려서 덕이로 간다고 하고 지금 그 논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오락가락했군요. 일종의 그 표만 의식한 정치, 포퓰리즘이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그 희망 고문에 지쳐서 이제 뭐라도 좀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게 있고 얼마 전에는 대화에서 덕이 운정을 지나는 것을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제대로 판단이 안 나와가지고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맨날 해주겠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다 보니까 또 뭐 적격성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인데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은 뭐 하는 겁니까? 특히 저희 지역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맨날 그 시장님 해당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만나달라고 시위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 답을 안 하고 계세요. 그거는 그 주민들의 표로 선출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면 뭘 또 좀 해줄 것 같이 다시 적격성 심사, 뭐 타당성 심사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 아마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절대로 이제는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서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도 저희 국민의힘도 좀 너무 희망 고문식의 공약보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약속에 지친 시민들의 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실질적인 공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야지 그것이 공적인 약속이다 해서 그게 공약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참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배드타운 그런 얘기를 했고 자족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서울로 나가든지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랄지 일자리 문제, 이 문제도 지금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수도권 경기도, 특히 경기도 안의 도시들의 일자리 문제는 일단 뭐 어떤 지역은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그렇죠. 있고요. 땅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묶여 있어서 기업 유치 자체를 못하게 하는 지금 법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한번 이상한 게 아니 그런데 성남의 판결은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렇네요. 예. 그거는 바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와 또 그 성남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결국은 의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이 법에 묶인 것들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도와가면서 가는 건데요. 경기도에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도지사님도 민주당 출신이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인데 이렇게 다수를 점하고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건 뭘까요? 결국 의지가 없다는 얘기로. 맞습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수도권 내 기업 유치는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한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부 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죠.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채워졌느냐라고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민간의 일자리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공공이 그 부분을 대체하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졌죠. 근데 반면 보면 가까운 중국의 상해 권역을 보면 상해가 굉장히 큰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겠다. 이게 단순히 신도시 몇 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내에 좀 적극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합의 필요하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수도권 정비법을 좀 수정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와 각 시장과 해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 예. 저는 이게 좀 만들어지면 그렇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산도 너무 답답합니다.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메가시티로서 이제 네, 거대하게 그렇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수도권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들 수정법 타령만 하고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그런데다가 수밖에 없네요. 수정법도 핑계를 대면서 대단히의 어떤 땅들을 절대 농지 이런 식으로 묶어놨어요.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절대 농지로 묶이면 정말 이렇게 창고를 수선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산 서구에는 빈 땅이 많이 있는데요. 그 땅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땅값은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그렇죠. 법으로 다 묶여 있고 또. 그냥 벌판이 돼가지고 도시에 이렇게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지만은 판교가 저렇게 지금 여러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되고 있고 파주에도 LCD 네, 대규모 맞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적도 있고 네. 결국은 법 타령하는 것보다는 정책 담당자들의 의지, 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그렇다면 지역에 지금 일산의 고향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고향시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뭐 했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양시가요, 여러분들 인구가 109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을 하는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아니 그렇게 컸어? 여러분들 성남시가 아직 인구 100만이 아닙니다. 안 됐죠. 예. 수도권에서는 용인과 수원, 예. 그 다음이 바로 고양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개 도시가 100만이 넘는 정말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 1명과 국회의원 4명. 그러면 정말 무소불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부 다 지금 또 여건인데요. 같은 편이잖아요. 네, 다 민주당. 그러니까 예. 고양시는 3분이 민주당이고 1분이 정의당입니다. 예, 그 유명하신 심상정 예, 의원님이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는 것보다 안에서 그냥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대충 즐겁게 그냥 평온하게 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대충 살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뭐 잠시는 좋겠습니다만 일산에서도 그 일산 분당이 굉장히 옛날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예, 예.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학교였고 좋은 학교 진학률도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일산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꾸만 외주로 그렇죠. 나갑니다. 빠져나가 버리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시장님 그리고 해당 국회의원님 저는 제가 현역이 아니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제발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같은 이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은 일산이 또 아주 고양시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김연아 의원님을 모시고 일산의 고양시의 발전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일기 신도시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 심재철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년 카드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제가 손수 만든 카드고요. 잠깐 읽어드리면 심재철 TV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었던 2021년 잘 견디셨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뜨거운 회복의 한 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심재철 TV 구독 잊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